간반이란 말은 한자 말인데 우리말로는 간판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 저스틴 타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판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품의 종류나 수량 뭐 이런 것 정보를 전달하는 카드인데, 이 간판은 이렇게 부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 번호가 적혀 있고 부품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25개가 들어가 있는데 머시닝 M2 공정에서 어셈블리 A4 공정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자에 이러한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 이렇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공급자가 납품할 때 쓰는 카드인데 여기에 그 납품 시간이 적혀 있고 또 뭐 부품은 이렇게 바코드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어떤 선반의 위치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되는 간판의 모습입니다. 간판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위치 지정 간판, 신호 간판, 자재 간판, 또 공급자 간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급자 간판은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카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 지정 간판은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판이라는 것은 사실 카드는 아니고 어떤 이런 사각형으로 표시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품을 놔둬라 하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부품을 놔두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부품이 놓일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한 군데뿐이니까 개수가 하나로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 부품이 이동하는 수량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또 이렇게 신호 간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후공정에서 자재가 이렇게 이제 소비가 될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만약에 한 이 정도 소비가 됐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카드가 이제 보이겠죠.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량을 지금 여기는 Q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전 공정에 이제 신호를 줍니다. 이 정도 수량을 만들어라. 주문을 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런 어떤 신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자재 간판도 비슷한데 자재가 이렇게 소비되면은 또 여기 어떤 카드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구입을 하는 뭐 그런 신호로 이제 이거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지금 생산 지시 간판하고 인수 간판 그 두 개의 간판이 이런 공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생산 지시 간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먼저 보면은 이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하는 그 할 때의 어떤 작업물 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상자에 이러한 간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판이에요. 카드 이런 것들이 어떤 상자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품목 하나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작업을 할 때 항상 이거를 붙여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놔두는데 이 놔둔 것을 이제 다음 공정에서 가져다가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 생산 지시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가지러 왔을 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죠. 근데 이때는 자기가 가지고 온 인수 간판을 여기다 붙여서 일로 가지고 가요. 그 대신 여기에 붙어있는 생산 지시 간판은 떼서 여기에다가 놔둡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떼놓고 물건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수 간판을 붙여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칸반이 떨어져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한다면은 이 3개를 이제 쓸 수 있어요. 쓴다는 이야기는 상자 하나에 붙여가지고 칸반 하나를 상자 하나마다 붙여가지고 생산을 진행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칸반이 없으면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장의 칸반은 세 상자분을 여기서 생산을 진행하라는 하나의 생산 지시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생산 지시 칸반이에요. 근데 또 이쪽에서는 가져가면서 이제 자기 인수 칸반을 여기다 붙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쌓아 놓는 거죠. 자기 공정에 작업할 거. 그러면 또 여기에서 작업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할 때 여기에 붙어 있던 인수 칸반을 또 떼서 여기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생산할 때 자기들 생산 지시 칸반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또 사업장에 인수 칸반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 들고 가서 여기 거 가져와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가지러 갈 때도 이 칸반이 있어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지시 칸반이든 인수 칸반이든 항상 그런 물자, 뭐 자재나 부품이나 원료가 이동할 때는 붙여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 칸반이 이런 물자의 이동을 관리하게 되죠. 통제하고 붙여야 갈 수가 있으니까 안 붙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게 어떤 허가증 같은 거예요. 차표가 있어야 차를 타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차표의 숫자만큼 승객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칸반을 써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어떤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이제 이동시켜주는 도구다. 그래서 후 공정에서 요구한 수량만큼 공급을 해줘요. 자, 뒷 공정에서 요구하는 만큼 앞 공정에서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맨 뒷 공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가장 맨 뒤에 있는 공정.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고객 수요가 되겠죠. 그럼 고객이 원하는 수량만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이 생산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맨 뒷공정이 고객 수요인데 여기서 팔리는 것만큼 앞 공정에서 끌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풀 시스템을 해요. 끌어오기다. 끌어당긴다.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이쪽에서 끌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부품들이 맞춰서 공급되고 또 여기서 나간 만큼 또 여기서 이렇게 맞춰서 공급이 돼요. 여러분이 그 재고 관리 때 목표 재고 관리 시스템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소비량 보충 방식이다 그랬어요. 실제 소비량이 뭡니까? 고객 수요지. 여기서는 실제 소비된 것만큼 생산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표 재고 시스템도 풀 시스템이고 이런 칸반 시스템도 풀 시스템. 우리가 이런 그 생산 관리, 재고 관리, 유통 관리 이런 걸 할 때는 이 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실제 시스템 구축의 목표가 됩니다. 푸시 시스템보다는 풀 시스템이에요. 풀 시스템의 반대는 푸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풀 시스템이 나오기 이전에는 대부분 푸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 생산 관리 부분에서는 바로 이 린 생산이 이 풀 시스템을 고안해내고 또 구현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칸반 매수를 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재고 관리에서 했던 그 주문점이나 목표 재고 수준을 정할 때 썼던 공식과 거의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 그때 썼던 공식이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 어떤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예요. 거기에다가 안전재고를 더한 거예요.
부호로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D가 어떤 단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고 L이 그 리드 타임의 크기예요. 그러면은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가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주문점 그 공식 또는 목표 재고 수준을 정하는 공식, 그거를 여기하고 같이 견주어 보면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리드 타임 기간 동안에 그 수요를 커버해 주려면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뭐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게 이 컨테이너 사이즈로 이 값을 나눈 거죠. 왜? 컨테이너 하나, 어떤 상자 하나에 담겨져 있는 수량이 있으니까 이제 그 수량으로 나누면은 이 컨테이너 또는 그 상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 n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만은 시간당 150개가 소비가 되는 그런 공정에서 이 칸반이 한 번 이동했다 오는데 30분, 0.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의 수요는 75개예요. 근데 여기 안전재고 7.5개를 더하면 82.5입니까? 예, 이거 더하기 이거. 그거를 25라는 그 상자의 크기로 나누니까 3.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칸반의 개수는 4개 혹은 3개. 4개를 쓰는 것도 괜찮고 또 좀 줄여서 쓰자 하면은 3개까지 있어도 대부분 괜찮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칸반을. 그러면은 그 공정 사이에 재고는 저절로 4상자분 또는 3상자분만, 그러니까 이게 그 포드가 고안했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하고 비슷한데, 왜 공정 사이에 재고를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를 통제를 하는 방법이니까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칸반 카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평균화입니다. 여기에 홀류 생산이란 말도 같이 적었는데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홀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평준화의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어로 해서 레벨 스케줄링인데 생산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홀류 생산으로 가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자, 홀류 생산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생산 라인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모양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서 생산하는 것. 그게 홀류 생산입니다. 이런 홀류 생산을 하려면은 맞춰서 생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그럼 그런 생산 계획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준화 생산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평준화 생산 계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예제를 가지고 이제 좀 보겠는데, 여기에 월간 수요량이 각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200개, B는 400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토탈 4800개를 이번 달에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하루의 생산량으로 환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달의 작업 일수가 20일이라고 한다면은 A는 하루에 60개를 생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200을 20으로 나누면 60이 되잖아요. B는 전부 400개를 생산할 거니까 하루에 20개를 생산하면 되고 F는 30개를 생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 6가지를 모두 합쳐서 240개씩 생산해 가면은 20일 동안 4,80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세우는 생산 계획은 이 배치 생산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는 A라는 품목 1200개를 먼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B를 수요량만큼 만들자. 그럼 400개를 만드는데 또 800개를 만들 여유가 있으니까 C 1600개 중에서 800개를 2주에 만들고 3주째에 나머지 800개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산을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요량만큼 한꺼번에 모두 한 배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라는 것은 어떤 묶음 다발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개를 한꺼번에 전부 만들자. 이게 이제 배치 생산 계획이에요. 뭐 B400개를 한꺼번에 만들고 한번 작업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를 필요한 양만큼 다 만들 때까지 그냥 그것만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A, B, C, D, F 순차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F는 4주째에 생산이 돼서 고객에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 앞에 3주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고객이 기다린다는 것은 판매를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고객은 답답하겠지만은 이 판매를 못하니까 사업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객이 원할 때 그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 저스트 인 타임 아닙니까? 원하는 그때에 그거를 공급을 해주려고 하자. 이제 그런 게 저스트 인 타임이고 린 생산의 가장 그 중요한 목표인데 이런 식으로 배치 생산을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에서 생산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주에 이렇게 섞어서 생산을 하자. A 300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0개는 다음 생산하기로 하고 또 B도 우선 100개 하자. 나머지 300개는 다음에 하자. 그래서 첫 주에 이렇게 6개 품목을 전부 섞어가지고 1200개를 만들면은 어떤 품목이든지 고객에게 첫 주에 다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just in time이에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된다. 이게 이제 지트 생산 계획인데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작은 단위로 생산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결과적인 이야기인데 48분마다 반복해서 A, B, C, D, F를 이렇게 생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6개 생산하고 B 2개 생산하고 또 C 8개 또 이렇게 2개, 3개, 3개 해서 24개를 한번 생산하고 섞어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48분 후에는 또다시 A부터 이렇게 생산하고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얼마나 기다리면 되냐 48분만 기다리면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F를 기다린 사람 150개를 만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여기에서 A, B, C, D, E 이거 1050개를 만들 때까지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산을 하면은 F를 기다리는 사람은 48분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어느 게 더 판매에 유리하겠느냐.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생산 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 그 계산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아까 주당 1200개를 이렇게 생산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택타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택타임은 가용 시간을 생산량으로 나눈 건데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 계산법만 알고 넘어갑시다. 일주일에 2400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A를 300개 생산하려면은 8분에 1개씩 생산이 되어 나와야 일주일에 이 3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주당 100개를 만들자 그랬으니까 일주일에 B를 100개 만들려면 최소한 24분마다 1개씩 나와야 일주일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각 품목마다 이렇게 택타임이 정해집니다. 택타임은 사이클 타임하고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8분, 24분 이런 것들의 최소 공배수가 48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48분마다 이제 반복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최소 공배수를 찾아 놓으면은
이 48분 동안에 A를 6개 생산하면 돼요. 또 B는 2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는 이 개수를 자연수로 딱 떨어지게 하려고 최소 공배수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C는 48분 동안에 8개, 2개, 3개, 3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로트 생산을 그렇게 가져가자. 그러니까 평준화 생산이라는 것은 이런 소로트 생산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이렇게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품질 문제도 쉽게 드러날 수가. 왜? 재고가 줄어드니까, 적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또 공정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시키게 되죠. 문제가 드러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로트 생산을 할수록 평준화 생산을 하고 홀류 생산을 할수록 이런 이점이 있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다.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소로트 생산하려면 낭비 제거 활동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쉽게 관리될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관리가 가능해야 되고 또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APS,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의 약자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설명을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은 아무튼 계획도 더 치밀하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스매드를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교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 소프트 생산을 운영하려면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이런 근무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 또 수요 감소에 대응하려면 작업자를 배치를 달리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근무 시간을 줄일 필요도 있고 또 실제 생산은 안 하지만은 이런 보수 유지와 기계 수리 개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협력업체에서 하던 일을 직접 제조하는 일로 일감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업 시간 단축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스메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Single Minute Exchange of Dice인데 다이, 금형이죠. 이거를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을 하자 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시게오 신고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을 거의 이런 개선 활동에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이 스매드의 기본 원칙은 4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내부 작업을 외부 작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부 작업이라는 것은 생산 라인이나 설비를 멈추지 않고는 준비 작업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생산 활동이 중단되어야 되는 그러한 준비 작업. 이것을 우리가 내부 준비 작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외부 준비 작업은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나 설비를 멈추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작업. 그것을 외부 준비 작업이라. 그래서 이것을 일단 구분해 놓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주황색이 외부 준비 작업이고 여기에 있는 녹색이 내부 준비 작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가급적 이 내부 준비 작업을 외부 준비 작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 준비 작업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기계를 멈추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작업을 제거합니다. 조정 작업이라는 것은 어디다 맞추는 거죠. 뭐 드릴의 어떤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로 잰다든가 또 어떻게 톱으로 자르는 것을 이렇게 겨누어서 줄을 쳐가면서 어떤 톱질할 위치를 찾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정 작업인데 가급적 그런 것들을 없애라 그러냐. 어떻게 하면 없앨까요? 치구를 쓰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치구.
그러니까 구멍 뚫는 자리를 표시를 해두는 어떤 카바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딱 위에다 얹어놓고 그냥 드릴을 그 위치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에서는 병행 작업이나 준비 작업 자체를 제거하는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또 표로 만들어봤는데 이거는 내가 오래전에 썼던 책에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은 교재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뭐 찾는다든가 운반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이런 개선 작업을 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부 작업도 있고 내부 작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준비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이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이라는 게 금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금형 1번이 놓여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금형 2번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려면 이걸 여기다 떼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차를 이용합니다. 대차라는 건 바퀴 달려가지고 굴러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금형을 싣고 이 기계 앞으로 옵니다. 여기다 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롤러 이 위에서 굴려가지고 이쪽 롤러 위로 쭉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풀려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이거를 회전을 시켜버려요. 여기에 이제 회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뺑 돌리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제 앞쪽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롤러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불려서 이쪽으로 밀어 넣으면은 이쪽에서 뭔가 철커덕 해가지고 이쪽 기계에 딱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로 조이지 않고 그냥 이 기계 위에 이 금형이 딱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몇 시간 걸릴까요? 10분 이내에 이걸 작업할 수 있다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이런 대차도 준비해 놓고 대차의 어떤 설계도 이렇게 롤러가 있고 뭐 이런 회전하는 걸 다 준비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10분 이내에 이것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교체 시간, 준비 작업 시간이 짧을수록 아까 우리가 했던 평준화 생산을 소로트로 가져갈 수 있죠. 이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축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외부 준비 작업을 표준화시키고 필요한 기계를 표준화시키고 퀵 패스너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볼트로 조이는 게 아니라 딱 집어넣으면은 철커덕하고 물리는 게 있잖아요. 보조 장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병렬 운영을 하고 이제 여기는 물론 마찬가지로 수요변에 대응하는데 설비 배치와 인력의 조정 방법을 쓰는 거 이게 이제 쇼팅가예요. 소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적은 작업 수의 작업자를 쓸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아까 칸반의 매수를 줄일수록 공정 제휴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인력을 어떻게 조정하면은 그 원하는 생산량을 가장 적은 수의 인원으로 생산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택타임을 쓰는데 자 택타임이라는 게 뭔지 먼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택타임 이거는 생산 주기 시간 사이클 타임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특별히 택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량이라 하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어원은 그 독일말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일본어로 건너가고 뭐 영어로 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 택타임은 가용 시간을 생산 요구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일일이라고 썼는데 꼭 뭐 일일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일일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편리하죠.
근데 맨 먼저 정할 게 뭐냐? 분자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분모, 생산 요구량. 이걸 먼저 정하는 거. 왜? 이거를 고객 수요와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맨 먼저 정해지는 것이 생산 요구량이에요. 근데 이번에 몇 분이나 작업하지? 했더니 480분이야. 아, 그러면은 이 사이클 타임을 2분으로 가져가자 해서 2분이 나온 겁니다. 차이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순서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맨 먼저 뭘 정하느냐? 생산 요구량을 먼저 정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정한다는 이야기. 그럼 그 목표에 맞추어서 이 택타임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 요구량을 정한다. 그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뭐하고 관련이 있냐? 끌어당기기 방식. 이 풀 시스템의 개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것만큼 생산하려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이 택타임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량. 이 의미가 강하다. 자, 그래서 이 택타임이 정해지면은 이제 이 택타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자, 이제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그림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가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략 이 기간 동안에는 한 60개 수요가 발생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대략 30개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게 이제 목표 생산량이 되죠. 그랬더니 택타임이 1분이 나왔어요. 또 30개일 경우는 택타임이 2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택타임에 맞춰서 몇 명의 작업자를 쓸 것이냐 했더니 6명을 쓰면은 이게 택타임 1분으로 가서 60개를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작업을 배치해야 되느냐, 작업자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의 공정이라면 각 공정마다 한 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근데 택타임 2분으로 가려면은 작업자 3명이면 되겠다. 왜?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 두 공정을 한 작업자가 담당을 하면 돼요. 이렇게 두 공정씩을 담당하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작업자가 1번 공정뿐만 아니라 2번 공정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기능 작업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다기능 작업자를 육성해 놓고 준비해 두어야 이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평준화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또 이 다기능 작업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이 U자 라인의 설비 배치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U자형 생산 라인.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설비를 배치해 두면은 이 한 명의 작업자가 여러 개의 공정을 담당하기가 수월해져요. 왜냐? 요 세 공정을 담당하려고 했을 때 동선이 짧죠. 이 작업자는 멀리 걸어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공정을 담당할 수. 또 이 사람은 네 공정을 담당할 수 있어요. U자로 해놓으면. 근데 U자가 아니라 직선으로 해놓으면 이 동선이 길어지잖아요. 만약에 일석으로 해놓으면 여기를 그냥 세 공정을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동선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U자 생산 라인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을 볼 수도 있고 라인의 균형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해서 이 작업자들의 생산량이 좀 다를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서로 협조해서 생산량을 이제 서로 동일하게 맞춰갈 수 있어요. 여기서 3개 만든다 하면 여기도 3개로 만드는데 이 사람이 느려 2개밖에 못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생산 관리가 수월해지고 동선이 짧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U자 라인으로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데 대략 이런 뭐 U자 라인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월 수요에 대응하려면은 택타임이 1분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작업자 8명을 배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또 만약에 2월 수요에 대응하려면은 택타임이 1.2분이 되겠다. 그러면은 작업자 6명이면 충분하다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산량을 수요 변동에 맞추어 가고, 또 그러면서도 최소의 인원, 적정 인원으로 작업자를 배치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거. 그게 쇼진가. 그렇게 해야 평준화 생산, 소로트 생산이 가능해서 수요 변동에 저스트 인 타임으로 대응할 수 있다.